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북 독립부동산 바로알기 신입사입니다. 오늘 강의 독립부도의 시민사적 의의에 대한 주제인데요. 오늘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경북대 사업가 공신 한신수 선생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가 우리나라 국민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안 보이는 거 없고, 그리고 특별히 상이라고 하는 지역도 우리 정부간에 이루어진 항상 헌정들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국민운동에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특별히 이런 국민운동과 관련이 깊은 분야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짜면서 주로 이 구미에 관련된 얘기인데 저만 구미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한 국민운동이 세계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걸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조금 지역하고는 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광복 70주년이잖아요. 광복 70주년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히 뭘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잘 아시지만 물론 뭐 광복 70주년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지 광복된 지 70주년을 맞는 그런 해인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걸 기념하는 행사를 별로 하고 있지 않다.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잘 아시지만 신문 보도에서 봤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2차 대전에서 독일하고 이겼다고 올해가 승전 70주년이라고 해서 모스크바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을 불러 초청해가지고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 기념식에는 잘 아시지만 독일, 소위 러시아하고 싸워서 패했던, 항복했던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왔었습니다. 또 이제 9월 3일이면 중국도 일본한테 침략을 받아서 일본하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이 중국도 반파시스트 승전 70주년 행사를 9월 3일날 북경에 중국 인민항일 전승기념관, 그 바로 우리 독립기념관하고 똑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해서 70주년 행사를 하고 중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 정상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70주년을 맞아서 자기네 나라만 아니라 세계 각국 정상들을 다 초청해서 기념식을 하는데 우리 한국은 나라에서 하는 행사조차도 이제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더군다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이 우리 한민족 역사가 한 4,300년, 그래서 한 반만 년 역사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4,300몇 년 동안 내려오면서 우리 한민족은 없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4,300년까지 쭉 내려왔죠. 한국 민족이. 근데 그 민족이 내려오면서 여러 번 많은 국가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1910년에 일본한테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국가 없이 36년 동안 나라에다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죠. 국가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지금 대한민국을 수립했잖아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은 어떻게 있게 된 것이냐? 만일에 1910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 한국 민족들이 우리는 일본의 식민 통치가 좋다. 그래서 거기에 다 수긍하고 그랬으면 대한민국이 세워졌겠습니까? 그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자고 수많은 민족들이 나서서 독립운동을 하고 피를 흘리고 죽고
전 가족이 다 희생돼가고 전 재산을 다 팔고 수많은 민족들이 동원이 돼서 일본하고 싸워서 독립운동을 해서 그래가지고 독립을 쟁취해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근데 그 대한민국이 그 독립운동했던 역사, 더군다나 광복 70주년 상징적인 것인데 그것을 기념하지 않는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정책을 잘못하고 무슨 뭐 위에서 어떻고 물론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중요하지만 이게 광복 7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민족의 그런 정신이고 우리 민족을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기특인데 그것을 기념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뉴스를 들어서 아셨겠지만 작년 2004년도 7월 달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방문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작년 7월 달 얘기입니다. 내년이 중국은 일본하고 싸워서 이긴 승전한 70주년이고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70주년이니까 한국도 일본하고 싸우고 중국도 일본하고 같이 싸우지 않느냐. 그 70주년을 우리 한국, 중국이 공동 기념식을 하자라고 대통령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가타부터 기념식 하자 안 하자 대답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럼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70주년 기념행사를 같이 하자고 했을 때에 한국의 대통령은 왜 대답을 못했을까? 또 왜 대답을 안 했을까? 또 잘 아시지만 다 신문에 보도된 것이지만 러시아가 모스크바에서 70주년을 행사를 한다고 할 때 각국 정상들을 초청하는데 한국 대통령도 초청을 했습니다. 물론 북한의 김정은도 초청을 했습니다. 그 초청을 받았을 때 북한의 김정은은 곧바로 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마지막 행사하기 직전에 또 가는 곳을 취소해서 안 갔지만 저희가 왔을 때 바로 간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갈지 말아야 될지 몇 달을 고심했습니다. 왜 그런 몇 달을 고심했을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올 1월 달에 청와대에서 무슨 이규환 부수석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갔더니 얘기가 러시아에서 70주년 기념식에 대통령을 초청했는데 대통령이 가는 게 오느냐 안 가는 게 오느냐 이 그걸 잘못하더라고요. 대통령 자신도 그렇고 이규환 부수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거기 참석했는지 말지를 결정을 못하고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또 몇 번 가서 상세하게 얘기해주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45년 8월 달에 이제 신무주로부터 해방이 되는데 그 해방이 된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방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전술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2차 대전에서 싸워서 이겼다고 그 기념식을 하는데 우리는 이긴 나라가 아닌데 우리가 거기 참석할 수 있다. 또 중국에 또 지금 초청을 해도 못 가는 것이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우리는 전술국이 아닌데 남의 전술국이 자기가 그렇잖아요. 이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모스크바에 못 가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또 자문을 해서 거기서 가야 된다고 해서 다 이유겠지만 결국 못 간 것은 미국 대통령이 안 참석해서 안 갔습니다. 그런 것인데 바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 해방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해방을 우리가 쟁취했다고 우리 국민들이 해방을 우리가 쟁취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45년 8월 달에 해방된 것은 미국이 일본하고 싸워서 일본을 이겨가지고 우리는 해방된 거다. 그리고 우리 해방시켜준 것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 해준 것이다.
이 생각들이 그런 것이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지금 여기도 왕산 허위조제 기념관이 있잖아요. 또 충청도 천안에 가면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왕산 허위조제도 일본이 침략하니까 그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 목숨 바쳐가지고 일본하고 싸우신 거 아닙니까? 천안의 독립기념관도 그 독립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한테 나라 빼앗겼을 때 우리 민족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일본한테 순응하지 않고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온 민족이 들떠 일어나서 일본하고 싸웠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엄청나게 많죠.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은 그런 우리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전시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일본이 나라 차지하고 힘이 통치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일본하고 싸워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독립운동한 것이 우리의 역사인데 우리는 독립운동에서 해방된 게 아니라 미국이 일본을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래서 미국에 해방시켜준 것이다. 이 생각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우리 민족도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독립기념관 줘놓고 왕산 허위소재 기념관 줘놓고 안동에도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 줘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정식으로 해방은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에 의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일본하고 싸워서 그런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이게 간단한 문제 같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전제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고 할 때에 한국사는 주인공이 한국민족입니다. 주인공이 한국민족이죠. 한국사라고 하는 것은 한국민족이 살아왔던 발자취. 그게 한국 역사죠. 그러니까 한국사 그러면 한국사의 주인공은 한국민족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역사 교육이나 이런 것은 한국사는 한국민족의 주인공이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의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물론 그 전까지는 그렇지만 우리 1870년대 개항해서 일본 세력 들어오고 미국 세력 들어오고 할 때 그때 역사 소설 보면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강요하고 또 일본이 어떻게 하고 그 주어가 다 일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에 들어오면 거의 다 주어가 일본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역사를 쓰고 있고 또 45년 이후에 가면 미국이 어떻게 해서 주어가 미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 여러분 선생님들이 잘 아시듯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게 누구예요? 그렇죠.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해서 콜럼버스라고 이렇게 배우죠.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갔을 때 거기는 아무도 안 살았습니까? 거기 인디언들이 살았잖아요. 그럼 인디언 입장에서 보면 아메리카 대륙은 새로 발견한 게 아닙니다. 아무도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은 새로 발견한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아메리카 신대륙은 콜럼버스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콜럼버스가 유럽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지 몰랐다가 제일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발견한 콜럼버스나 유럽 사람들이 우리가 저걸 지금 발견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것입니다. 인디언들 입장에서 보면 아메리카 대륙은 새로 발견하고 한통 자식한테 떠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입장에서 누구를 주어로 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라는 것이 엄청나게 변변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해방을 우리가 찾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미국이 해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주어가 돼서 우리 역사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1945년에 45년 8월에 해방은 우리 민족이 일본하고 싸워서 얻은 쟁취했던 그러한 해방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가 1948년에 해방입니다. 이 해방이 된 것은 일제가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이 됩니다. 그 일제를 어떻게 해방하느냐? 그것은 미국이 일본하고 싸워서 승전했기 때문에 일제가 패망하고, 일제가 패망해서 일제 지배하에도 우리는 해방이 됩니다. 이게 대체로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렇게 A하고 B하고 C하고 같으면 A는 C하고 같다. 이제 그게 물리학이나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승전이다. 그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죠. 수학이나 물리학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공식하시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이 찾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이겼기 때문에 해방이 되는 것이죠. 해방은 미국이 시켜주게 되는 것이죠. 역사나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 물리학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로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보통 연합국이라고 하는, 연합국이 물론 일본과 싸운 나라죠. 연합국이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사개국입니다. 이 연합국이 다 일본하고 싸우는데, 이 연합국이 일본하고 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시간적으로 좀 쉽게 얘기해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본이 섬나라죠. 섬나라가 1910년에 또 반도에 있는 대한제국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을 차지했습니다. 1910년에 일본이 대한제국을 했을 때, 여기는 중국, 그 당시 중국, 청나라지만 중국이죠. 이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저희 임진왜란은 아시잖아요. 조선 때 침략했을 때 그 당시 중국의 명나라가 원군을 파견해가지고 여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게 무슨 조선에서 명나라의 원군을 파견해서 그렇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중국 반도 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륙하고 반도하고 관계는 옛날부터 이루어오는 것이, 이것은 입술하고 이빨 사이다. 그러니까 대륙하고 반도는 입술과 이빨 사이다. 근데 순망이면 치안이다. 그래서 바로 입술은 반도고 이빨은 중국이죠. 그래서 입술하고 이빨하고 그런 관계인데, 만약에 입술이 없어지면 바로 이빨이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중국 대륙에 있는 국가는 역사적으로 그 정도,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반도가 자기네 입술 역할을 해줘야지만 대륙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왔을 때 명나라가 조선의 군대를 파견해서 와서 일본하고 싸운 것은 조선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만일에 일본이 조선을 차지해가지고 그러면 다음은 바로 중국 대륙을 공격할 텐데, 그러니까 그 사전에 여기 와서 조선군하고 같이 일본하고 싸우는 것이죠. 그것은 조선을 구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엄청나게 이 한반도가 중요한, 입술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곳이죠. 근데 일본이 1910년 한반도를 침략해서 여기를 차지했을 때 그
그 이해관계가 그렇게 많았던 중국, 일본하고 싸운 일이 없습니다. 일본하고 총합으로 쏜 일이 없습니다. 한반도가 중국이 엄청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당사국인데도 한반도를 일본이 차지했을 때 중국은 군대 한번 보내기 없고 총합으로 싸운 일이 없습니다. 단지 일본하고 싸운 것은 여기 한반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하고 싸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싸우느냐? 그것은 자기들이 대대로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인데 그것을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와서 서로하고 차지하니까 자기 삶의 터전을 빼앗겨야 되니까 그래서 일본하고 싸우는 것이죠. 그 말씀은 그렇게 이해관계가 많아도 중국도 싸우는 게 없다. 오직 한국 사람만 자기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하고 싸운다. 또 조금 그 전에 얘기하면 우리가 물론 미국 어쩌고 하는데 또 뭐 잘 아시듯이 미국이 요 나라 빼앗기 전에 1905년에 저희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걸 체결해서 사실상 대한민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잖아요. 보호국으로 만들 때 미국이 그나라 일본이 무턱대고 만든 것이 아니라 물론 영국 이해관계가 있었던 영국하고는 영일동맹을 맺어서 동맹관계가 있습니다. 또 미국하고는 잘 아시지만 가스라 그 미국의 일본에 사용했던 가스라 미국 국무장관 테투트가 소위 미장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은 한반도를 차지하고 미국은 필리핀을 차지하고 서로 이해관계에 합의했죠. 그래서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차지하도록 일본하고 서로 협력하고 소위 양해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본이 을사늑약을 체결해서 대한민국을 다 보호국으로 만들고 이국을 빼앗아가지고 이국을 박탈하니까 미국은 한국에 있던 주민공사를 다 철수시켰습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차지하고 보호국을 만들었을 때 미국은 미국은 우리 한국을 도와준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하고 일본이 한국을 차지하도록 일본한테 양해를 했던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이 1910년에 한국을 차지했을 때 유달리 싸운 것은 한국 사람입니다. 1931년 9월 18일 날은 우리가 소위 만주사변이라고 부르는데 이 만주를 침략을 했습니다. 이제 한반도를 차지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만주를 굴복한 것이죠. 31년 당시는 물론 만주는 이 중국은 완전히 통일된 국가가 아닙니다. 통일된 국가가 아니고 중국에는 많은 군복이 있죠. 물론 이 남쪽에서는 소문이 나중에 장개석이 소위 국민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그런 군벌들을 다 소위 북벌을 하고 그럴 때인데 그렇지만 만주는 아직 군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주를 침략했을 때는 잘 아시는 그 장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만주의 군벌입니다. 이 사람이 만주 만주를 차지했던 대표자죠. 그런데 일본이 31년 9월 달에 만주를 침략했을 때 그 만주의 주인이었던 장량은 일본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일본하고 싸우지 않고 자기 군대를 다 데리고서 중국 관리 지역으로 내려가서 장개석에 투하가 됐습니다. 물론 만주의 주인이었던 장량이 자기네 나라 땅을 쳐들어왔을 때 일본하고 싸우지 않고 내려간 것은 이때 장개석이 장량한테 일본하고 싸우지 말고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개석이 그랬던 것은 장개석은 그 당시에 중국 공산당, 소위 고 대통령의 공산당을 토벌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죠. 그래서 먼저 중국 안을 평안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만승의 예적을 합니다. 그래서 장개석의 정책은 그래서 우선은 중국 공산당을 토벌해야 되는데 일본하고 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일본하고 싸우지 말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만주라고 하는 지역은 이 당시 군벌이지만 여기는 중국 땅입니다. 장개석은 중국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죠. 장개석 자신이 중국 땅을 일본이 중국 땅을 쳐들어왔는데도 장개석은 만주를 쳐들어오고 일본하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 주인이었던 장량도 다 부대를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만주를 일본이 침략했을 때 일본하고 싸운 사람들은
싸운 사람들은 만주 지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 삶의 터전을 걸치기 위해서 싸운 것이죠. 그래 그 당시 이 사람들은 무슨 뭐 다 군벌, 권력자가 다 중국 간격이 들어가니까 뭐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뭐 구국대라든지 뭐 자위군이라든지 호로군이라든지 스스로 이 사람들이 스스로 군대를 조직해서 일본하고 싸웠습니다. 또 이제 일본하고 싸운 것은 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들. 그래서 그 당시에 남만주 지역의 조선 혁명군, 또 북만주 지역의 한국 독립군. 만주 지역에는 중국인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이 이 주에서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을 꾸려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력들이 이제 중국인들하고 함께 서로 연합해서 일본하고 싸웠습니다. 비만주 땅이 중국 땅이었는데도 그 중국 땅의 주인인 장개석 일본하고 싸운 게 없습니다. 오직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싸웠습니다. 잘 아시지만 이 만주 지역은 그 위에 이제 더 올라가면 그 당시 소련이 사실 만주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 소련으로서 엄청난 이해관계에서 이 만주 지역 소위 하얼빈에다가는 그 소련이 주차해가지고 하얼빈 만드는 것은 소련 지역이죠. 심지어는 여기 대련, 여기 요동반도의 대련도 다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련으로서는 만주가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죠. 또 만일에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면 그 다음으로 일본이 공격할 건 소련입니다. 소련이 만주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많죠. 그렇지만 일본이 만주를 점령했을 때 소련 일본하고 싸운 게 없습니다. 오직 여기 있는 사람들과 일본하고 싸웠습니다. 일본이 1910년에 한반도 차지하고 31년에 만주를 지역 차지했습니다. 이제 이걸 근본으로 해가지고 1937년 만주를 점령한 6년 후에 10월 7일 날 이제 우리가 북경에서 뭐 노부교 사건을 일으켰다. 이제 북경교회 노부교에서 일본 군이 하나 실종됐다고 하는 것을 핑계로 해서 중국군을 공격했습니다. 중국군을 공격하니까 그때서야 중국군이 일본하고 전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중국과 일본 간의 전쟁이 이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노부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반도 만주 지역을 차지한 일본이 이제 중국 대륙을 침략하는 것입니다. 중국 대륙을 침략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장개석의 중국 국민당 또 모택동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共产당 이 세력들이 일본이 중국 대륙 쳐들어오니까 자기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세력들이 이때부터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7년 7월 달에 중국군이 일본군하고 전쟁을 시작해서 중일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이 중일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장개석이나 모택동이나 다 같이 자기네 중국 땅을 침략해오는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전쟁이 그래서 일어난 중국 일본하고 싸운 것은 그런 것이죠. 일본이 37년에 중국 대륙을 침략해서 사실은 중국 대륙을 크게 싸우지 않고 중국 대륙을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본이 이 중국 대륙이라고 만주도 그렇지만 중국 대륙이 엄청나게 넓은 땅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조그만 섬나라입니다. 그 당시 일본의 30년대 일본의 총 인구가 8천만이 조금 넘습니다. 8천만이 조금 넘는 조그만 섬나라가 그 넓은 중국 대륙을 차지할 수 있었던 또 8천만이라고 하는 적은 인구를 가지고 넓은 중국 대륙을 차지할 수 있었던 쉽게 차지할 수 있었던 데는 거기는 일본이 중국 대륙을 침략할 때에 그런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 일본이 중국 대륙을 침략할 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또 좁은 국토를 가지고 넓은 국토를 가진 나라와 전쟁할 때는 그냥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군인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를 중국인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관동군이 100만이고 80만이고 동원이 돼봐야 여기서 몇 백만 중국 군인들하고 싸워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인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다라고 하는 것을 중국인들한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것이 그 당시 중국 수도가 남경이잖아요. 그래서 남경을 공격할 때 남경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남경 대학살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이 37년 7월 달에 북경에서 일으켰지만 당시 중국 수도는 남경이었습니다. 장개석 수도.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실제로 주요 전쟁은 이 남경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경을 들어가려면 여기 상해를 공격해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상해를 먼저 점령을 하고 남경을 공격했습니다. 잘하시지만 일본이 37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대륙을 침략한 지 4달 만에 남경을 점령했습니다. 남경을 점령해서 한 2주일 동안 남경에 들어가가지고 30만을 학살했습니다. 30만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총 쏴가지고 순순하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그걸 몰래 죽인 것이 아니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그걸 신문에 다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은 일본 신문에도 그런 자료들이 많습니다. 일본 군들이 남경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얼마나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는지, 그래서 그걸 포상을 했습니다. 포상을 해서 신문에 다 나고, 그런 게 일본 신문에 수록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몰래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2주 동안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남경을 딱 점령하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일본군하고 중국군하고 별다른 전투가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군이나 군대는 일본군이 오면 또 싸우지도 않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거의 전투도 하고 전투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장점이시고 일본군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다. 일본군한테 걸리면 그 잔인한 부분으로 죽는다. 중국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주고 선전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중국 사람들이 일본군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일본군이 온다. 그러면 다 돌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일본이 이 넓은 중국 대륙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전략이 있지만 그래서 이 일본이 조그만 섬나라 일본이 한반도, 만주, 중국 대륙을 차지하고 물론 뭐 대만, 필리핀서부터 해가지고 이 동남아시아의 대륙을 거의 다 장악했습니다. 또 일본이 이제 동남아시아의 대륙을 다 장악하고 하와이에 진주만을 1941년 12월 8일 날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거 잘 아시는 건데 하와이는 미국 땅입니다. 미국이 없죠. 섬이지만 미국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진주만이라고 하는 데는 미국의 해군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해군 기지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해군의 그런 군함들을 조금 보는 거죠.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와이에 있는 조그만 항구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는 미국의 해군 기지가 있던 곳입니다. 이것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미국을 먼저 공격을 했다.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미국은 세계 최강국입니다. 조그만 섬나라 일본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먼저 가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 밑에서 일본하고 미국 사이에는 이게 태평양이라고 하는 바다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니까 일본이 공격해오니까 자기네 영토를 공격해오니까 미국이 그걸 막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일본하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국과 일본 간의 전쟁이죠. 그래서 미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특히 이 미국과 일본만의 전쟁은 이것이 태평양이어서 보통 우리는 태평양 전쟁 그렇게 부르잖아요. 태평양 전쟁은 전 미국과 일본만의 전쟁이 태평양 바다에서 이루어져서 태평양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제 일본은 그랬는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미국이 일본하고 이 태평양 전쟁을 했다. 나중에 미국이 이겼으니까 초창기부터 미국이 다 이겼을 거다. 그렇게 나도 생각하지만 태평양 전쟁 초기 미국은 일본한테 태평양 전쟁에서 엄청나게 패했습니다. 우선 패했던 것은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 혹은 뭐 진주만 그런 영화도 나오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미국 해군의 군함의 거의 90%가 다 바닷속에 가라앉았습니다. 하와이에 미국 장병들 2,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민간인들이 죽었습니다. 이 미국인들이 얼마나 이게 41년 12월 달에 일본이 미국에 저 하와이를 공격한다. 이건 한 6개월 전쯤에 일본이 이 하와이를 공격하려고 하면 이게 뭐 그냥 하루아침에 작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엄청난 준비, 엄청난 작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새나갔죠. 비밀이 새나가서 그걸 미국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조금 깊은 얘기지만 이 미국에서 활동하던 사람 한민 중에 그 한길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요분은 지금 자료를 다 밝혀주지만 요분은 이중첩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에도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한길수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정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다가 일본이 진주만 공격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미국에 이 당시 이승만 박사도 미국에 있으면서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거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이승만도 미국에다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것은 일본하고 하와이하고 이게 얼마나 먼 거리인데 이 먼 거리를 일본이 어떻게 공격하냐. 더군다나 그 당시 일본이 가지고 있던 전투기는 어르신들은 아실 테지만 가장 전투기가 제로 전투기입니다. 우리가 뭐 가빈가자 특공대하고 한 곳이 하고 제로 전투기고 제로 전투기가 그 일본의 주력 공격인데 이게 일본에서 떠서 하와이까지 와서 공격하고 못 들어갑니다. 그건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놈들은 일본이 그런 공격할 거다라고 하는 정보를 한국 쪽에서 많이 제공해줬지만 미국 쪽에서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로 41년 12월 8일 날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죠. 이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일본이 그런 상대국에서 잘 얘기를 안 하지만 일본에는 아주 유능한 우리 뭐 이수진 얘기하지만 일본의 이수진보다 더한 해군제국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야마모토라고 3번 56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야마모토가 아버지가 56살 때 자기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이름을 56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명한 해군제국인데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한 좋은 계획을 줄 수 있다고. 또 태평양 전쟁을 주도했던 해군제독이 야마모토입니다. 이 사람이 하와이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면 일본 군함에다가 제로 전투기들을 실어서 비밀리에 북방으로 돌아가지고 하와이 한 300km 전에다 여기다가 군함을 놨습니다. 그럼 이 군함에서 새벽에 비행기를 시켜가지고 공격했습니다. 미국인은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그냥 비행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올 거다라고만 생각했지 군함에다 비행기를 싣고 와서 공격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인은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군함이 그냥 90% 이상 다 바다에 가라 앉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일본이 공격에 대해서 맞받아쳐가지고 미국에 뭐 전쟁을 하는데 전쟁이 바다에서 이루어지니까 군함 가지고 해야 되는 전쟁 아니에요. 근데 미국 군함이 다 없어서 파괴가 돼가지고 군함하고 싸울 수 있는 군함이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초기에 거의 일본이 상하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를 공격해서 진주만을 습격한 이후에 바로 괌섬이라고 하는 곳이 미국의 영토 아니에요.
괌성을 비롯해서 남양중도에 28개 섬이 있습니다. 그 28개 섬을 4달 안에 다 일본이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섬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진주만 우리가 공격한 것만 알지 모르죠.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괌성을 비롯해서 남양중도에 여기 물론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런 섬 차지한 곳이 많죠. 그걸 다 공격을 해가지고 일본이 한 4달 만에 여기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반도, 만주, 중국 대륙, 그다음에 이 동남아시아, 남양중도 일대를 완전히 다 점령했던 정말 동아시아의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나라죠. 이제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서 크게 이렇게 아시아를 확장하니까 그 당시 유럽에서는 독일이 유럽 전 지역을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독일과 물론 일본이 동맹을 맺고 이 두 나라 사이에 우리 독일은 유럽 지역을 다 정벌해가지고 중동 지역으로 진출하고 또 일본은 여기에 다 아시아 지역을 다 해가지고 중동 지역으로 와서 독일, 일본이 서로 악수하자. 서로 그렇게 비교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그 주력도 바로 중동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 버마, 인도 이 지역을 통과해 중국으로 가죠. 그래서 이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1942년에 버마, 인도 이 지역을 일본이 중동으로 가기 위해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인도가 그 당시 영국의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를 공격해오니까 영국이 인도를 침략하는 일본군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영국은 유럽에서 독일과 전쟁을 하고 있던 그런 나라죠. 아시아에서 전쟁을 영국이 두 패로 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근데 영국이 연합국 중에 영국이 일본하고 전쟁하게 된 것은 자기네 식민지 인도를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일본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싸우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미국, 우리가 연합국이라고 하는 미국, 영국, 중국이 왜 일본하고 싸우냐? 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중국이나 그 나라는 똑같이 일본한테 침략을 받고 그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기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하고 싸웠습니다. 미국, 영국, 중국이 일본이 한국을 차지해서 한국을 도와줘야겠다. 한국을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싸울 일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연합국 중에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소련이 왜 일본하고 싸웠냐? 소련은 잘 아시지만 1945년 8월 8일 날 밤 12시를 기해서 일본한테 선전포고를 하고 일본하고 싸웠습니다. 또 8월 8일 날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본이 8월 19일 날 항복했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 항복하기 일주일 전이죠. 그럼 소련은 일본이 패망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일본하고 싸웠습니다. 그럼 소련은 왜 일본하고 싸웠냐? 소련이 일본하고 싸우게 된 것은 이 소련은 유럽에서 전쟁을 하고 독일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2차 대전 동안에 소련하고 일본 사이에는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협정이 체결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련하고 일본은 소련도 독일하고 전쟁한다고 여기 할 여력도 없지만 서로 동맹을 맺어서 공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45년 8월 8일 날 일본이 망하기 일주일 전에 선전포고를 하고 일본하고 싸웠다.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소련이 일본하고 싸운 것은 이 미국이 소련한테 일본과 싸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소련 스탈린한테 스탈린이 그 길에 빠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선생님들이 얄타 회담이라고 하는 걸 아마 알고 가시죠. 2차 세계대전의 칼국어대가 얄타 회담 비슷하다는 얘기 있잖아요. 1945년 2월 달에 얄타에서 얄타 회담이 열렸습니다. 얄타에는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 세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야르타회담은 어떻게 열린 것이냐? 야르타회담이 열린 것은 루스벨트가 미국이 필요해가지고 스탈린한테 부탁하기 위해서 만나자고 하고 거기에 처칠이 껴줘서 셋이 만나는 것이죠. 그게 야르타회담입니다. 루스벨트를 왜 스탈린을 만나자고 그러냐? 루스벨트가 스탈린을 만나자고 하는 것은 소련도로 소위 일본과 전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루스벨트는 왜 스탈린한테 일본하고 전쟁을 해달라고 했느냐? 이것은 미국이 일본하고 소위 아까 말씀드린 태평양 전쟁을 하는데 미국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태평양 전쟁이 우리는 먼저 전쟁이 끝나서 미국이 이겼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만 태평양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그동안 미국이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일본을 이기려고 하면 일본을 완전히 한번 시키려고 하면 일본 본토를 미군들이 다 여기 상륙을 해가지고 일본 본토를 점령을 해야지. 그래서만 일본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일본 본토를 점령하려고 하면